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명령요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외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 및 답변 요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회의와 집행기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의 불편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리동 지역구 소속구 충무의원입니다.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영주시의회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나는 시점이 있지만 토론과 합의보다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중앙정치 현실과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여러가지 지역 정치 상황에 선출직의 혁명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죄송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마지막 한 오라기의 희망이라도 찾아보고자 시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 이슈였던 주식회사 바이원의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의소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우리 시의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정권 확보와 행정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의 설립으로 대기 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라도 하더라도 납의 대기 배출, 납폐기물의 적시 및 폐수 처리와 관리, 추가 공장 확장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장 설립 승인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공장 내에 각종 오염 저감 시설과 방지 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납 재련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량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납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환경 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위탁 처리 미이행 및 폐수 처리 과정의 실수로 인한 수질 오염 등 발암물질 노출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시민들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은 아무리 소규모 공장이라도 발암물질인 납과 관련된 공장 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 허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깊은 고민과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처리하였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당시 시장님에게 관련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시장님께서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건은 여러 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주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최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최종 허가를 불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바이원 측과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당시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 고리 후 주식회사 바이원은 4월 24일에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판결에 따라 5월 27일 공장 설립 승인 허가를 다시 우리시에 요청하여 7월 9일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몇 차례의 간담회 논의와 상임위원회의 우려 섞인 질의가 있었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5월 28일 영주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심도 깊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한 소송 패소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 속에 고의 패소,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방조, 이러한 이유로 각종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직접 길과 광장에 나서고 계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행기관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의소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심급결, 쟁점 및 우리 시의 대응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송 결과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과 최종 허가 과정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시가 마련하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약 36만 평의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 사업비 2,964억 원 중 경북개발공사와 우리 시가 약 1,85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동의하는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유지 469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와 수용 재결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상 협의 진행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기업 유치 성과와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 시행자의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업사항 및 기업 유치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흔히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일을 그르친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억울함이 있을 때 집행기관이나 시의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고 행정이나 시의회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권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한다면 영주시만의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영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공리 정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봄에는 인근 안동, 의성 등 5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 영주 한국선빛문화축제가 시민들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의 것과 현대의 감성이 공존하는 프로그램과 전시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며 선비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한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절반이라는 시간이 흘려 반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시장 권한 대행이라는 무거운 책임 속에서 영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저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형식보다는 현장과 소통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강구드리며 지금부터 우충무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쟁점 및 우리 시의 대응과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는 2022년 9월 21일 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을 위한 공장 신설 승인 신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2022년 11월 21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위법하게 공장을 신설한 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의 적정 통보 부여 조건인 민원 해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미비 사항이 존재하는 점, 해당 공장이 도심의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하여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1월 8일 1심 판결에서는 우리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니 산업집적법 명상 분명한 점, 대기 배출 시설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수치만으로 오염물질 특히 납 발생 양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 대기 오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사후적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환경 오염의 방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0일 선고된 2심 대구고등법원입니다.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바이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공장 설립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인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만으로 공장 설립 승인 거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 규칙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사항입니다.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이 왜 건축허가 사항 변경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유 제시가 없다는 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상 부여 조건인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 바이오니 모든 인근 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제기된 민원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업 부지는 농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점, 기존 부지에 있었던 미성금속의 공장 설립 승인과 이 사건 신청 사이에 개별 공장 입지 선정 기준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사업 부지는 기존의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주식회사 바이온의 대기 배출 시설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배출 계수를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중간 가공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련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는 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인 미국 환경보호청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영주시가 두 곳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바이온의 대기 배출 시설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오염물질 농도에 비해 방지 시설이 과하게 설계되어 있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바이온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5년 1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 결과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과 최종 허가 과정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바이온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은 새로운 사정이나 법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판결 취지를 배제하거나 무시한 채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낙,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단순한 이론적 계산을 통한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오염물질 발생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배출시설 가동 개시 후 전문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아니하면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폐쇄 명령 및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대기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점검 시 배출 허용 기준 및 폐기물의 처리 기준,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 보상협의 진행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주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023년 8월 25일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보상계획 연령 공고, 보상감정 평가를 완료하여 협의 보상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전체 469필지 중 248필지 면적 기준으로 보면 30.95%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상률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마을대표 8인과 보상협의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유자분들은 보상금에 대한 이견으로 재감정 평가를 원하셨고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청구에 의한
조속 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1차를 신청하였고 현재 3차 시행령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는 총 182필지 면적 기준 51.1%에 해당합니다. 조속 재개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4월 연락 공고를 하여 사업 시행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중 재결소 정본을 송달하여 10월 보상금을 공탁할 계획입니다. 이 외의 잔해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6월 중으로 수용 재개를 신청하고 조속 재개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2026년 2월 보상금을 공탁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보상 절차와 공사 발주 중지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올해 10월 조속 재개를 보상금 공탁 시 벌목과 토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기업 유치 성과와 향후 기업 유치에 관한 전략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업 사항 및 기업 유치 협조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서 발굴한 기업과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 및 경량 소재 융복합기술센터 협업기업 등을 관심기업으로 등록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과는 추후 핵심 기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국가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을 방문하고 있으며 두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네트워크 워크숍 및 기술 교류의 개최, 산업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질적인 상단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와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술지도 및 상담, 장비 활용 등은 연구원 기업들에게는 최적의 맞춤형 기업 지원 시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향후 기업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정군대 글로벌 엔지니어링 학과와 동양대 스마트 기계공학과에서 베어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폴리텍 영주 캠퍼스의 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국가 산단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정착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023년도에 국가산단 전담 조직인 국가산단팀을 신설하고 보상사업처와 판매처에 인력을 보강하여 보상부터 설계, 조성, 공급까지 행정 절차 및 발생하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금 납부 조건을 2년 이상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알선, 초기 입주 이용 경감을 위한 임대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토목공사에 맞춰 대대적으로 국가산단 분야 공고를 위한 팸플릿에다 박람회 참여, TV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 유력 기업 방문 시 시와 공사가 함께 방문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권한 내용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우충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지금 보충 질문 시간으로 분여된 시간은 30분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위원이 준비한 보충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시장 권한대행님, 그 시장님 고리 상태에서 시정을 지금 맡아서 운영 중이신데요.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시민연대 그리고 또 대책위원회에서의 주장을 듣고 낙공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시정권한대행님께서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사유로 저희들이 했었고 그 부분은 1차 부분에서는 인정을 한 부분인데 2차 부분에서는 절차만으로는 할 수 없는 최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전 검토 시에 기준치 이하이지만 행정에서는 당연히 기준치 이하의 논리를 따라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기준치 이하이지만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현재 승인 허가 기한이 공휴일 제외하고 7월 6일까지 확실하죠. 7월 9일 7월 9일까지 죄송합니다. 7월 9일까지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7월 9일까지 영주시가 불승인했을 때 어떠한 절차들이 진행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불승인을 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불승인을 하게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차피 불승인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나 그게 이제 나타났을 때 어차피 저희들이 불승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걸 없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연히 회사에서는 소송 제기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사항이고 그것이 정당한 어떤 그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손을 들고 본인들의 안정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책위원회와 시민연대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재차 불허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새로운 변경 요인이 없으면은 대법원에 또 다른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책위와 시민연대에서는 전북 긴제시와 고양시의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지금 긴제시 관련해서는요,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용량 변경 신청을 민원을 이유로 당초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대법원에서 패소된 사건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매립 용량 산출 근거 구조, 그다음에 환경 보존 방안, 그다음에 긴제시 종자산업 발전 저해 등 신규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신규 사안으로 해서 제기를 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긴제시는 벽돌 공장을 아스콘 공장으로 업종 변경하기 위해서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신청한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력환경평가 서류 보완을 요구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업체에서는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반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 대해서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지 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류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재처분됐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법령이나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 또 다른 허가 취소 해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책위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공익변호를 하셨는 하승수 변호사님도 방법으로서 문제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승수 변호사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지금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승수 변호사님과 한번 시와 전화 통화나 아니면 만나서 논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이제 하고 고등법원에서 낳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문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자문을 하승수 변호사님한테 직접 찾아뵙고 그 자문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의 손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는 어떠한 시로락이라도 다 잡아서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안 된다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시민들의 불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위에서 그리고 또 시민연대에서는 미국 환경청의 기준 EPA 계수를 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 권한대행님 답변에서 전 처리 과정이 거쳐서 영주 공장으로 반입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EPA 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에서는 전국의 다른 8개 공장들의 기준을 8개가 아니죠. 6개 공장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EPA 계수가 적용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1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가 실제 제기한 내용입니다. 불허가 한 내용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차 부분에서는 실측한 결과라든지 실제 발생하는 것과는 조금의 예측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였고요. 최종 이제 결과와 고등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처리 과정을 거치고 후 처리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제 요점을 짚었습니다. 이것을 미국 환경청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EPA 계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기준은 전 처리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예, 지금 그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처리 과정을 거쳤다는 게 어디까지 거친 겁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 축전지를 해체 작업을 하면은 축전지에는 어차피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리튬도 어차피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동선도 있고 정선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해체를 다 한 이후에 지금 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만을 여기 가지고 와서 지금 분리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사업 소상에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